설림승보전 함께 보는 중입니다. 수산성념 선사 이제 마지막이에요. 앞서서 본 분은 풍열연소 선사였고 그 제자 수산성념 그리고 분양선소 스님으로 넘어갑니다. 여튼 수산성념 이분은 다시 한번 어떤 깨달으신 장면이나 그런 거야 가르침을 풍열선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는 일일이 다 다시 보긴 그렇고, 어려서 집을 나와서 남선사에서 득도하였다. 사람됨이 간결하다, 정중하다, 정식이 있었다. 오로지 두타행을 닦으며 법화경을 늘 외웠다. 염법화라고 불렀다. 머무셨던 산도 여성밖에 황량하고 먼 곳이었지만 성념 선사는 거기서 생일을 마치고자 하였다. 대중이 20에 불과했다. 또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학인이 잠시 총림에 들어왔는데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합니다. 노승의 화상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미 겨울과 여름을 지냈습니다. 또 한 거 나고 1년 대중생활 함께 하다가 물으러 들어온 거죠. 정황은. 그랬더니 사람에게 잘못 제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하면은 안 돼. 뉘앙스가 그래, 가르침을 구하니까 알려줄 테니까 함부로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면 안 돼. 뉘앙스일 수 있겠고, 그러시고는 이어서 만약에 이 일을 논한다며 진실로 한 문자에 매달리지 말라. 글자에 말에 매달리지 마. 그러고는 문득 자리에서 내려왔다. 가르침을 구하는데 아주 비밀스러운 뭔가를 전해줄 것처럼 하시고는 말에 매달리지 마. 일찍이 강종계에서 말하였다. 쯧쯧 못난 낭군이여. 이 책에서는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강종계에서 말했다. 여튼 쯧쯧 못난 낭군이여. 우선은 또 여기에 한 줄 한 줄 지금 보고 있는 수산성념 선사, 다음에 볼 분양선소 선사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계속만 우선 보겠습니다. 쯧쯧 못난 낭군이여, 기연이 오묘하여 아느니 없어라. 복림관을 깨 부수고, 그냥 지역 이름이라고. 물 위에 신을 신고 서 있네. 또 쯧쯧 꽤 많은 아가씨여, 배틀을 세워두고 배 짤 줄 모르는구나. 닭싸움을 뚫어지게 보느라 물소를 알지 못했네. 유명하니까 개송이 여기저기서 소개가 되는 걸 텐데 젊은 청춘 남녀 이든 기연이 오묘하여 아는 이가 없고 부처고 조사고 따로 특별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낭군으로서 내지는 여기 아가씨로서 빗대 가지고 못난 낭군이여, 기연이 오묘하여 아는 이 없어라. 이 일은 오묘하다. 오묘하기에 흔적이 없다. 복림관을 깨부수고 물 위에 신을 신고 서 있네. 그러면 이제 몸이 없는 거니까, 모양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경계의 입장. 꽤 많은 아가씨여, 머리를 우리는 굴리니까 헤아리고 계산하고, 배틀을 세워두고 배짤 줄을 모르는 구려. 닭싸움을 뚫어지게 보느라고 닭이랑 지금 물소랑 또 밑에서 물소를 알지 못했네. 이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는데 본래 각자가 오묘함을 본래 지니고 있고 스스로 알기만 하면 이만큼 자유로운 거고 땅이고 물이고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 계산하느라고 누가 이기고 지냐, 뭐가 이기고 손해냐, 그러하기에 물소를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 좋아진다. 우직하다.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 성념의 도는 천하에 미쳤으나 보안산에 광교원으로 옮겼을 때도 대중은 40명에 불과했다. 보안산의 광교원, 보응에서 늙어, 여기서 보응은 남원해옹 선사 머물던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92년 12월 4일 대중들과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나이 올해 67, 늙고 병들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낸다. 올해는 명년에 내년에 할 일을 기록하였다가 명년에는 금년의 날을 더듬네. 이듬해 12월 4일에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 4일이 뭔가 명절인 건지 동일하게 법자에 올라 대중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여러분 괜히 바쁘니 얼마나
항아사 수를 지나갔는가. 무시 이래로 윤회를 계속 해오는데 날짜로 이야기를 하든 항아사 날만큼 뭐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왜 괜히 바쁘니까 각자가 관음이 미륵을 가리키니 문수인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양구하시고 금빛 세계의 금빛 몸이니 유정이고 무정이고 모두가 하나의 참다운 법 밝음 어둠이 다할 때 밝음도 어둠도 다할 때 모두가 비춤이 없다가 해가 기운 오후에야 온몸을 보리라. 그러고는 오후에 가만히 열반하니 유나가 오색사리를 얻어 수산에 탑을 세웠으며 정통으로 법을 이은 사람은 선소 선사였다 하고 수산 성념 선산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나이가 올해 예순이 늙고 병들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낸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잘 간다. 올해는 내년의 일을 기록하고 계획하고 생각은 늘 쉬지를 못하고 다음이 붙고 뒤가 붙고 명년에는 금년의 날을 더듬네. 또 새해 되면은 지나간 날에 대해서 또 앞이가 붙는 거고 조금 이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년이고 하니까 그러실 테고 그러곤 한 해 지나가지고 또 이제 12월 4일에 대중들이요 참 바쁘네. 내년을 기약을 하든 작년을 뭐 돌이키며 후회를 하든 괜히 바쁘네.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항아사수를 지나갔는가. 관음이 미륵을 가리키니 문수인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임종계가 은빛 세계의 금빛 몸 유정 무정 모두가 참다운 법 밝음 어둠이 다할 때 모두가 비춤이 없다가 해가 기운 오후에야 온몸을 보리라. 분주 태자 선소 선사 분양 선소 선사의 휘는 선소 947년에서 1024년입니다. 방금 본 수산성념 연대를 한번 보면 926년에서 993년 좀 일찍 입정하셨기도 하고 20살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보는 분양선소하고 유씨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태원 땅 사람이다. 인간됨과 식견이 매우 깊었고 인간됨이 깊다. 식견이 깊다. 보고 듣고 공부한 게 많다. 인간됨이 깊으면 어느 선에서는 그림이 그래도 그려지고 외관을 꾸미는 일은 없었으며 큰 지혜를 타고난지라 일체 문자를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서도 자연히 밝았다. 총명했다. 14세에 부모가 연이어 돌아가시니 외로움의 고통으로 인하여 중학생 때 부모를 여의고 세상을 싫어해서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지팡이를 짚고 제방을 다니니 이르는 곳마다 잠깐 머물 뿐 유람을 즐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제방을 두루두루 다니고 길게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유람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운치가 없다고 빈정거리니까 선소 선사는 탄식하면서 무슨 말인들 누추하지 않으리요. 입 벌리면 다 누추하다. 예로부터 선덕이 행각하면서 확실히 성인의 마음을 통달하지 못하며 내달려서 결판을 지었을 뿐이지 경치에 연연하지는 않았노라. 갑자기 생각나서 가나선 큰 스님 또 일정이 부산하고 서울하고 공지가 됐죠. 또 외부에서 큰 스님께서 간호선 프로그램을 잡으시는 경우에 산에 있는 절에서 또 하시는 경우에 그거보다 안국선언에서 하는 게 제일 공부도 잘 되고 분위기도 그렇고 산에서 하면 자연을 즐긴다고 공양하고 나면 공양할 때조차도 화두를 들어야 될 판인데 공양하고 나면 이제 산에 산책 한 바퀴 돌고 공기 좋고 자연도 좋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DNA는 있으니까 마음이 막 안정되는 거고 편안하고 이제 그렇게 즐겨놓고는 뭔가 수행한 걸로
스스로 만족하고 분양선소 선사가 인간됨과 식견이 매우 깊었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말로 무슨 말인들 누추하지 않으리요. 네 소리가 지금 누추하다. 다른 어떤 거친 선사였으면 진작에 몽둥이가 날아갔을 텐데 선소 선사는 제 방을 다니면서 선지식 71분을 참방하여 모두에게 심오한 가풍을 얻었다. 특히 조동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동산양계 조산 본적 지금 보는 설림승보전의 시작 조산 스님부터 봤죠. 이 가풍에 대해서 좋아했다. 생각건대 성문해철 선사는 여기도 이제 동산양계를 이은 그 파에 걸출한 인물인지라 선소는 오위계를 지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애초에 이 오위 군신계라는 것이 동산 스님이 조산본적 스님 인가하는 자리에서 삼경에 밤에 불러가지고 전해준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다. 오위 군신계 그 개송에 대해서 분양선소 선사가 또 지은 개송이 오위 군신계를 참구하려면 간절히 요하니 진짜 알고 싶어야 하니 오위 군신계를 깨닫고자 한다면 진짜 간절하게 알려고 해야 된다. 터럭만큼이라도 움직였다 하면 바로 벌어진다. 딴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진짜 알고 싶은 걸로써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그래? 그렇지 않으면 벌어져 버린다. 간극이 벌어진다. 멀어진다. 금강왕복음으로 갑옷을 뚫는 것을 누가 능히 밝히겠는가? 오직 나타 아수라의 제1기만 있을 뿐이다. 나탈은 머리색에 86개 가진 호법 선신 눈을 치뜨면 문득 3개로 하여금 고요하게 하며 요령을 울리면 또한 구천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나니라. 정위 바를 정자 정위 가운데 묘협 해서 통하여 회호하리니 망설이면 창끝도 힘을 잃을 것이다. 정과 편을 가지고 오이군신계 우리가 봤는데 정편으로 말씀하시는 걸 이렇고 저렇고 간에 정위 가운데 묘하게 협하여서 정편이 함께 돌아가서 그러면 통하여 회호하리니 망설이면 이제 그게 이미 그럼 터럭만큼 움직이는 거다. 터럭만큼 망설임이 그만큼 벌어지는 거다. 창끝도 힘을 잃을 것이다. 이 개송을 분양선소 선사가 성문해철 선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해철 선사는 손을 어루만지면서 선소를 칭찬하였으나 선소는 끝까지 임재의 제자들이 별스러운 것을 따르는 부분은 의심하였다. 조동종을 논하고 좋아한 분양선소 선사 입장에서는 임재 스님의 가르침이 뭘 별스럽다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따르고 그런 방이고 할이고 거친 모습을 쓰는 그런 별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았다. 최후로 수산성념선사에게 이르러 물었다. 백장 스님이 자리를 말아 올린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석. 마조 스님이 상상했을 때 백장 스님이 앞으로 나가 자리를 말아서 거두어 버리자. 마조 스님은 곧 법자에서 내려왔다.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큰 스님이 선지식이 상당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하시려고 그러면은 예를 표하고 자리를 좌복을 깔고 그게 아니라 자리를 말아 올렸다. 치워버렸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수산성념 스님이 곤룡포 소매자락을 떨쳐 여의니 온몸이 드러난다. 소매자락을 떨치다. 그러면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니까 그런 때 차분하게 나가지 않는 모습일 때에 비유를 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모습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곤룡포예요. 왕이 입는 거죠. 곤룡포 소매자락을 떨쳐 여인이 온몸이 드러난다. 스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의 자취가 끊겼다. 근데 요 말 끝에
크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일어나 말했다. 만고의 푸른 못과 빈 하늘에 뜬 달은 두 번, 세 번 애써 걸러내야 알 수 있다. 네, 어떤 깨달은 기연에 대해서 표현을 만고의 푸른 못과 빈 하늘에 뜬 달은 두 번, 세 번 애써 걸러내야 알 수 있다. 깨달음이 그간에 없진 않았지만 앞에 71명을 참방하여 모두에게 심오한 가풍을 얻었다. 이제 그러고 거량을 하려고 주고받은 문답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미세하게 걸리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구하는 질문이었든 백장 스님이 자리를 말아 올린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골령포 소매자락을 떨쳐 여인이 오이군신계로 치면 임금의 모양을 이와 같이 쓴 건데 온몸이 드러난다. 그 작용이 늘 통째로다. 스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가 끊겼다. 그러니까 뭐가 크게 열렸는지 일어나서 만고의 푸른 못 빈 하늘에 뜬 달 두 번 세 번 애써 걸러내야 알 수 있다. 여태까지 안다 싶었는데도 모르는 바가 없지 않았구나. 오늘에서야 뭔가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무슨 도리를 보아서 문득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그러니까 이곳이야말로 내가 신명을 놓을 곳이다. 목숨 놓을 곳이다. 다른 거 더 필요 없다. 오랫동안 부지런히 시봉하다 헤어져 상수와 형산 방면으로 행각했다. 뭘 깨달았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쳐? 깨달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 그러고 그럼 스승 모시고 시봉하다가 같이 살면서 그러고 또 떠나가지고 상수와 형산 방면으로 행각했다. 장사 땅의 태수 장무종이 네 군데의 좋은 절로 선소를 청하여 골라서 머물게 하였으나 뭐 약간 어색하지만 뭐 네 군데씩이나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어디든 스님 살고 싶은 데에 사십시오. 뭐 그런 거겠죠. 선소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에 도망가서 북쪽의 양주와 면주에 이르러 백마산에 몸을 맡겼다. 뭔가 기세등등한 태수였는지 위세를 과시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어디든 살고 싶은데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무종이란 태수가.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는 또 태수 유창원은 이 소문을 듣고 알현하고는 늦게 뵌 것을 탄식하였다. 이런 사람을 왜 이제서 만났냐. 이때 동산과 고근산 모두 주지자리가 비자 대중들이 의논하여 선소에게 돌아가게 했다. 태수는 선소를 초청하여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게 하였으나 선소는 손으로 빈정거리면서 말했다. 손으로 빈정거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항상 별 볼 일 없는 스님인데 부처님의 종지를 전하는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태수는 모두 8차례에 걸쳐 간청했으나 고집스럽게 누워서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도망간 땅에서도 역시나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주지 자리에 요청을 받았는데 나는 항상 별 볼 일 없어요. 부처님의 종지를 전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부처님 종지를 전하는데 작은 자리입니다. 이런.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앞에 빈정거리면서 말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큰 자리라고 저한테 가라 그럽니까? 별 볼 일 없는 스님 지금 주석이 하는 일 없이 죽이나 치우고 밥이나 먹는 스님이라는 뜻 의역을 이렇게 해놓고 순화 4년 993년에 수산성념이 죽자 서하 지방에 도속 수행자하고 제가자 1천여 명을 마음을 하나로 합쳐 초청장을 써서 사문 개총을 보내 선소를 분주 태평사 태자원의 주지로 맡고자 한다고 청을 넣었다. 선소는 문을 닫은 채 누구와도 상대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개총이 문을 밀고 들어와 꾸짖으면서
불법은 큰일이고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은 작은 지조일 뿐이다. 수산성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대는 열애의 대법을 짊어질 힘이 있거늘 지금 어느 때라고 편안하게 잠만 자려 하시오. 선사는 벌떡 일어나 개총에 손을 잡으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아니면 이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오. 빨리 출발 준비를 해 주시오. 내가 가리다. 그냥 글자로 드러나는 이런 모양이었을 수 있고, 내지는 당신의 인연을 스스로 아시기에 또 시절을 알고 그러하기에 일부러 앞에 청하는 이런저런 자리들에 대해서는 피하셨던 모양일 수 있는 거고, 이미 도착하고 나서 한번 선상에 앉고는 법상에 올라가지고 다리가 산 밖을 넘어가지 않은 것이, 그러면 이제 산에서 안 내려가고 절 밖으로 안 나가고 30년이니 천하의 도속들이 우러러 감히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모두 분주라고 말하였다. 이 지역에 이 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울러 북쪽 지방의 지독한 추위 때문에 스님은 야참 법회를 그만두었는데, 저녁 소참을 그만두었는데, 저녁 되면 밤 되면 추우니까. 이 역스, 그러면 서역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 인도 땅 스님 수행자가 한 사람이 지팡이 휘두르면서 찾아와 이 회중에 6명의 대사가 있는데 여기에 큰 수행자 할 사람이 상근기가 6명이 있는데 어찌하여 설법을 하지 않는가. 말을 마치자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스님은 가만히 기록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역 스님이 금지팡이를 휘두르며 법문을 청하고자 분양 땅에 왔네. 6사람이 큰 그릇 이룬다고 나더러 설법하라 청하시네. 이때 석상초원과 대우수지가 상수 제자로 있었고 총림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6명을 굳이 숫자를 일부러 맞추지는 않고 회상에서 나온 또 큰 선지식이 석상초원, 대우수지. 이런 이야기를 스승이 개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제자들은 또 그래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어떤 신이한 일도 있었고 하니까 6명의 명단에 들어가자 격발을 시키는 방편이었을 수도 있고, 용덕 땅의 부윤 이후는, 부유는 소임 이름이겠죠. 선소와 더불어 구연이 있었다. 옛 인연이 있었다. 그는 승천사 주지 자리를 비우고 선소를 그 자리에 모시고자 하였다. 스님은 아니고 이제 관리로 보이고요. 부윤 이후. 그래서 자기가 이 승천사 주지로 내가 이 분양 선소 좋은 스님이니까 주지로 좀 시켜야겠다 하고는 주지 자리를 비웠다. 앞에 사람을 그럼 내보냈어요. 그 자리에 모시고자 하였다. 사자가 3번이나 찾아갔으나 선소는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자가 벌을 받게 되었다. 사자가 다시 와서 반드시 스님께서 같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선소가 웃으면서 이 늙은이는 이미 오랫동안 태자원을 나가지 않았다 가령 가더라도 그대가 먼저 가고 나는 뒤에 가는 것이거늘 굳이 같이 갈 것이야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가는 게 여기 주지 자리로 가는 거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마지막이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걸로써 또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느낌을 주는데, 스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선택하십시오. 선소는 식사를 마련하라고 하고 옷을 가다듬고 말했다. 나는 먼저 간다. 젓가락을 멈추고 입적하니, 그러면 공양상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입적하셨습니다. 나이는 78세, 법납은 65년이었다. 찬하여 말하노라. 지금 설림승보전 역근 해영각범선사의 찬. 풍열연소는 다니다가 피로하여 초가집을 보고 혼자 머문 지 7년이었다. 풍열사 터에서 7년 머무셨더니 거기가 총림이 되었다. 대중이 모이고, 또 수산성념은 정미롭고 엄하여, 정미롭다, 정밀하고 같은 뜻이라고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엄하여 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20년이었다. 그리고 지금 본 분주 선소는 분양 선소는 근엄하게 인천에 임하여 문지방을 넘지 않는 것이 30년이었다. 이 모두가 천린의 사업을 자세하게 보는 사람들이라. 성인의 도인의 일을 자세하게 보는 사람들이라. 그럼에도 오히려 탁월하게 끝낸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위대하다고 아니하겠는가. 내가 어찌 이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죽고 사는 때를 보니 상인과 사신과 같아서 소식을 전하는 그 사신, 그리고 상인은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상인, 머물 때는 머물고 갈 때는 갔구나. 아, 이것이 임재의 종지를 일으키는 까닭이었구나 하고 끝났습니다. 시간도 끝났습니다. 앞서서 조산본적 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운문문원 스님을 보고 그리고 각각 이제 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분이 묶어가지고 세 분을 풍열연소, 수산성념, 분양선소 이렇게 세 분을 책의 편찬이 이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3 고르고 찬을 달아놓기를 이분들이 찬에 다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글쎄 세상에 어지럽게 얽히지 아니하고 그런 가풍이었다. 오히려 모두가 철인의 사업을 자세하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오히려 탁월하게 끊는 것이 갈 때 가는 모습을 쓰신 모양들이 탁월하다. 이와 같으니 어찌 위대하다고 하지 않겠냐. 내가 어찌 이를 알 수 있겠냐. 그렇지만 그저 오고 가고 하는 모습으로만 봤을 때 이게 머물 때는 머물고 갈 때는 갔구나. 여기에서 임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